자,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네, 오늘은 상하프론테크라는 종목을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종목 흐름을 보면서 관련된 얘기들을 할 건데요. 이 종목이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일봉이 띄워져 있잖아요. 이거 보시는 것처럼 신고가를 갱신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그런 소위 말하는 미지의 영역에 와 있는 상태인데, 이거를 찍는 시간대가 지금 3시 10분 정도, 그러니까 종가를 이제 앞두고서 한 요런 정도 일봉 상태일 때, 그리고 분봉상으로는 요런 흐름일 때 촬영을 시작했고, 이 다음날까지 좀 보면서 여러분들하고 어떤 식으로 이 종목을, 이런 상황을 해석할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면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우스갯소리로 네. 뭐 정말 뼈를 다 발라드릴까요? 아니면은 고민거리를 만들어 드릴까요? 자, 뭐 뼈 다 발라주세요 막 그렇게 당연히 속으로 생각하고 계시겠지만, 뭐 많이 알려줄 거예요. 안 그래도 원희님이 이렇게 물어보셔도 많이 알려주려고 물어보시는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면서 같이 좀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게끔 유도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좀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하고서 파동을 이야기하고 이런 것보다 한 가지 제가 고민해볼 거리를 던져 드리겠습니다. 네. 매매를 함에 있어서 해당 종목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타거나 아니면은 뭐 특정 영향 요소가 간접적으로 있겠지만, 막 흔히 말하는 완전 변화가 심하게 이뤄진 종목이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잖아요. 조금은 더 스몰캡적인, 네네. 물론 약간의 테마성이나 특수성이나 조금 호재성이나 뭐 이런 영향을 받긴 받을 거예요, 상승하는 네네. 과정에서. 근데 좀 신기루성 테마 요런 쪽은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정치 테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완전히 이질감이 생기는 변화가 이뤄진 종목은 아닌 상태에서, 네. 보실 때, 종목을 판단할 때 해당 종목 안에 약간의 힌트 소스들이 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신고가 매매를 함에 있어서 생각보다 일봉에 많은 힌트가 있습니다. 네. 네, 생각해보세요. 여기에 대한 답을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네네네. 네. 다음에 알려주세요. 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봉 안에 어떤 특정 힌트들이 분명히 숨어 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지금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아, 이거 뭐일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있으면은 댓글창에 한번 남겨보시면서 의견을 남겨주시고 생각했던 것들을 이제 교환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보시고, 저희가 근데 업로드 영상이 저희가 다음에 찍는 게 언제 정확하게 업로드 된다 이거는 모르겠지만, 다음 머지않은 시간에 제가 앞단에서 답변을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보고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것만 살짝 제외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자는 취지니까 재밌게 봐주세요. 근데 조금 구체적으로 뭘 생각해 보라는 건지 알 수 있을까요? 이 종목을 뭐 일봉에 뭐가 있다 뭐 이런 정도로만 말씀하시면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봉에서 최고가 종목에서 이 상태에서 네. 흐름을 잡을 때, 흐름을 잡는다는 거는 당연히 매매를 고려하겠죠. 이 종목을 네네네. 본다는 거는. 시나리오를 짤 때 이거 한번 이제 공략해 볼까 이럴 때, 네, 그때 어느 쪽으로 방향성을 잡을 것이냐. 더 여기서 본다는 거는 그래도 매매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할 텐데, 이거를 윗방향으로 올라가는 방향으로 잡을 것이냐, 옆으로 갈 것이냐, 아래로 갈 것이냐, 뭐 파동 안에서도 당연히 유추할 수 있겠지만,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그 파동 디테일한 거 몰라도 일봉 안에 답이 있다. 결국에는 저는 오늘 분봉에서 파동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지만, 디테일한 설명, 외적으로 보자마자 알 수 있는 일봉 속에 답이 있어요. 네, 그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알아들으셨죠? 자, 여러분들의 그 저희와 함께 따라하면서 익혔던 그 노력을 어필할 때니까 한번 댓글을 이용해서 한번 생각했던 것들을 적어 보시고요. 저도 모르게 설명에 탄력이 붙으면은 제가 영상 중에 답을 말해버릴지도 모릅니다. 알려줌의 제어 장치가 없습니다. 네. 네.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네, 보시면은 이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고가, 최고가 부근에서의 흐름으로 막판, 막바지 흐름으로 접근을 했고요.
전에 지난 영상에서 봤었던 이 3시가 넘어가는 시점에서 분봉에서의 수급 구성은 다르죠. 이렇게 막 힘이 붙는 흐름은 아니에요. 전혀. 네네. 그런 상태에서 가격적으로 최고가 찍었다가 이렇게 눌리면서 어떤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그림만 놓고 보게 되면 여기 27,500원 부근이 아니면 27,000원 부근이 눌림목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분봉에서는 모양새는. 그렇죠. 네. 네, 전혀 아닙니다. 일단. 음흠. 네. 과거 영상에서도 제가 눌림목인지 아닌지 구별해내는 방법에서도 몇 차례 이야기는 했었는데 케이스마다 다르긴 한데 그림 자체는 둘 다 가능한데 이런 경우에는 눌림목이라고 딱 보기는 힘들다고 봐요. 제 눈에는. 제 생각은. 네네. 전혀 힘이 네네. 부족합니다. 힘이 부족하다. 네. 버텨줄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네. 네. 거래 형성되는 모양새 구성도 부족하고요. 호가창에서도 그렇고요. 여기 6,000주 이 정도면은 힘 센 거 아니야? 이거 합치면 10,000주 정도 되는데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10,000주 해봤자 버틸 것 같이 안 보인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버틸 수도 있죠. 압박이 적으면은 자연스럽게 당연히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겠죠. 근데 네. 그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얘가 버틴 걸까요? 누르지를 않은 걸까요? 네. 근데 버티는 힘이 아무리 부족해도 누르지 않으면 버텨집니다. 그렇죠. 예전에 저희가 뭐 그 뭐였죠? 지지저항전에 얘기할 때 뭐 선풍기 막 헬리콥터 막 이런 얘기 하셨던 거 그 얘기이신 것 같아요. 네, 위에서 강하게 안 누르면 버텨져요. 자연스럽게 종이 한 장으로도 버텨집니다. 누른 게 없으니까. 근데 눌림목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저의 생각은 버텨내는 힘이 그래도 좀 있어줘야 돼요. 눌렀을 때 버텨야 버티는 거지 누르지 않은 거를 버텼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좋은 말이네요. 그 현상을 이해를 하시면은 이 다음에 매매가 좀 쉬워져요. 그러면 여기 별 아무 의미 없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저는 이 미지의 영역을 다 크게 봅니다. 크게 보게 되면은 이 종목 자체가 근데 조금 크게 느리게 매매할 수밖에 없는 스타일의 종목이고요. 보게 되면은 당연히 25,000원, 30,000원 박스인데 이거 이렇게 크게 이렇게 막연하게 잡으면은 그냥 아무나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말 그대로 지금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판단이 구체적으로 가능할 때는 당연히 범위가 훨씬 더 좁은 박스로 점점 세심하게 들어가는데 지금 이 종목을 딱 봤었을 때 이거를 세심하게 나눈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은 원트 아니면은 그림 맞추기가 될 거예요. 보여진 현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되게 포괄적 박스로 접근을 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하나씩 조절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혹시 아까 지금 말했던 25,000원에서 30,000원 이게 아까 처음에 물어보려 했던 그건 아니시죠? 그건 아니에요. 어차피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답은 이거 박스로 갈 것 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드린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분봉 디테일하게 현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외에 이거 들여다보지 않아도 일봉 보자마자 진짜 그 정도는 유추할 수 있는 조합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쉬운 거예요. 이거는 문제가. 알겠습니다. 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보시는 분들. 네. 그렇게 하시면서 그냥 쭉 넘기게 되면은 이때 필요한 건 뭘까요? 뭐 대다수의 초보자분들이 그게 무슨 기술이야 말도 안 돼 아무나 다 아는 거잖아 라고 말하지만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고급 기술인 거. 기다림. 네, 맞습니다. 기다림이란 게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반대로 아이러니하게 경험치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기다림이 정말 어려운 기술이에요. 네. 그렇죠. 조바심과 욕심 그리고 막 뭔가 보이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참아내는 인내심, 포괄적으로 기다림이라는 기술은 제가 기술이라는 단어를 붙인 이유는 못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특히 경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네네. 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한 번쯤은 되새기면서 많이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미 여기서도 많이 배우는 분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그래 이거 한번 여기 종가 때 이게 종가에서 지금 이제 시가로 넘어가는 때였거든요. 네. 이때 한번 그래 여기 눌림인 것 같은데 들어가 보자. 뭐 눌림 아니어도 어떠냐 한번 좀 나의 뭐 운행을 한번 믿어보자 이러면서 들어갔던 분들도 있었을 테니까. 네. 기다림이 필요한 데다라고 말씀하셨던 것만으로도 배울 게 하나는 있었던 거죠. 네. 이 모든 상황에서 그러면은 베팅을 하면 안 됐냐라고 하게 되면 그건 아니에요. 베팅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배팅을 얼마만큼 어떻게 할 건데, 한 번에 다 살 거야, 분할로 살 거야, 아니면 위로 이렇게 먹어주면서 살 거야, 아래로 받아주면서 살 거야, 이런 좀 디테일한 영역 있잖아요. 이게 이제 조금 중수 이상 분들은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영역이에요. 초보자 분들은 사면 사는 거지, 사는데 뭐 그런 종류가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분명한 거는 자신의 매수 행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정말 이 과정이 많이 달라집니다. 후속 대응도 그렇고. 이게 좀 빠르게 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는 것과 천천히 움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하면은 당연히 액션 자체가 다를 테니까. 네, 똑같이 그냥 일례로 여기서 베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종가 한 뭐 진짜 한 10%? 이 정도 산 사람하고, 그래 눌림목 기회야 딱 붙었어 좋았어 한 100% 산 사람하고 때리고 막, 네. 다르죠. 네. 네, 이거 분명히 다릅니다. 근데 뭐가 달라? 오르거나 떨어지거나 그냥 둘 중에 하나 아니야? 이거는 홀짝으로 가는 거고, 꼭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보다 보면은 초반에 잠깐 올라주고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서 가는 과정에서 똑같아요. 이런 거 보고서 되게 크게 의미부여할 게 있냐? 아니에요. 전혀. 그냥 지극히 자연스러운 흐름. 분명 종가보다 떨어졌는데 이게 왜 자연스러워?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 떨어짐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냥 마치 들숨 날숨처럼 그냥 여기서 존재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파동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아직 파동에 대해서 잘 이해 안 되시는 분들은 많이 어려워하시긴 하더라고요. 이런 표현이 추상적이라서. 기대했던 표현이 아니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는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고 오르는데 오르는 이유가 무엇인지가 궁금한 사람은 그 이유를 기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이유 없이 그냥 오르고 떨어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야, 너 고수 맞아?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시는 건데,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거는 자연스럽게 흘러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네, 제가 이거 클럽에서도 그래서 이 표현을 조금 더 그 답답함을 해소시켜 드리고자 이런 표현을 썼었어요. 특별한 이유 있는 움직임도 있어요, 파동에는. 근데 파동이란 것 자체를, 파동을 이해를 하게 되면은 이유 있는 움직임도 있지만 이유 없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걸 사람의 숨에 비유를 하게 되면은 막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숨이 헐떡헐떡거려요. 운동을 했기 때문에 숨이 헐떡헐떡거린다. 이유가 있는 거죠. 아니면 감기가 걸려서 아파요. 아니면 호흡기 질환이 왔어요. 그러면 숨 쉬는 이 템포가 좀 달라요, 평상시랑. 이유가 있는 거죠. 평상시와 다를 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일반적일 때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쉬죠.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이 존재하잖아요. 네. 그게 사람의 호흡이잖아요. 종목의 파동도 숨을 쉽니다. 그 움직임 자체는 그 자연스러움이에요. 그 움직임이 없다라는 거는 거래 정지가 돼야죠. 죽은 거죠.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조금은 더 편할 것 같아요. 굉장히 많을 거예요, 사람들이 이런 거. 최고가의 의미 부여를 하지만 실제로 기대했던 흐름으로 흘러가지 않고 굉장히 자연스러운 흐름 안에서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때. 그렇죠. 세상 재미없죠. 네. 네. 근데 이 종목 제가 아까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지만,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수익을 못 내는 사람은 못 기다리는 사람. 이거 답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이거 답답하고 지루해, 이거 할 거면 옆에 오늘 뭐 확확 올라가는 종목들 있었는데 그걸로 갈아타야지, 이 생각하는 순간 이거는 손절각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걸 되게 의미 없게 들어갔다가 그렇게 의미 없게 손절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네, 그 행동이 뭐 지금 한 번이면은 미비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 번이 우연이 아닙니다. 그냥 자신의 습관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반복되게 되면 계좌가 녹는 지름길이에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행동부터 교정을 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이 종목을 제가 고른 그 순간부터 네, 약간 잔소리 타임이 좀 예견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별달리 뭐 기술적으로 얘기할 거면 별로 없는 것 같고. 네. 네. 원희님의 잔소리 타임. 네. 계속 이제 빨리 넘기면서 보고 있어요. 네. 계속 빨리 넘기고 있고, 이거 그냥 훅훅 갈게요. 뭐 네. 큰 없습니다. 큰 움직임. 이쯤 되면은 이거 추세 전환해서 뭔가 의미 부여할 수 있어? 이거 왜 오르지? 답 없습니다. 되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에요. 뭐 별 의미 부여는 할 수 없습니다. 자, 근데 보유한 비중에 따라서 여기서 뭔가 조금 더
행동 액션을 취할 수 있냐 없냐 할 수도 있어요. 그 정도 해도 되고. 네. 네. 그냥 이거는 선택입니다. 정답이 아니라 하면 그렇죠. 되고 하면 안 되고가 아니라. 그러니까 뭐 소위 머니님이 예전에 실전 매매에서 했던 그 리밸런싱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계속 비중 확대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그때 막 이제 저희 클럽에서도 물어보죠. 지금 이때 산 거는 뭐 무슨 이유였나요? 이때 판 거는 무슨 이유였나요? 뭐 이러면서 되게 막 대단한 걸 기대하면서 물어보는데 네. 머니님은 할 거 한 겁니다. 그냥 이런 얘기 그런 네. 경우도 꽤 많습니다. 딱 요런 흐름에서 그랬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 중간중간 포인트에서 이런 데가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 지금 제가 꽤 많이 넘겼는데 이런 흐름들 제가 그냥 반대로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다이나믹함을 원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매매하는 종목 등 중에 꽤 많은 종목들은 이러한 흐름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 그렇죠. 네. 이때 뭐가 중요할까요? 여기서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고 재미없는 흐름으로 흘러갈 때 나 혼자 노리고서 타이밍 잡고서 갑자기 밑도 끝도 없는 훅을 날린다. 그럼 예를 들면은 막 요쯤인 것 같아 이러면서 이때 막 비중 100% 채우고 네. 막 그러려고 한다던가. 그럼 이제 결과적으로 뭐 좋았지만 네. 뭐 그러다가 이제 매매가 완전 꼬여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시합을 해나가는데 무리해서 밑도 끝도 없는 훅을 해서 결과가 좋을 때도 있지만 반대로 결과가 좋아서 먹는 수익보다 그게 실패했었을 때 오는 치명타가 훅을 실패하게 되면 카운터 펀치를 맞잖아요. 그럼 자기가 시합에 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무모한 행위를 의미 없는 데서 의미 없이 그냥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엔 기다리지 못해서예요. 자기의 조바심. 그렇죠. 자신의 조바심. 근데 조바심도 그런데 뭐 근본적으로 뭘 몰라서 그러는 거랑 이제 되게 맞물려 있네요. 그게 네. 지금 이런 흐름을 못 읽는 것과 맞물려 있고. 네. 그냥 이기고 싶은 거죠. 그것도 빨리. 예를 들면 여기에 뭐 한 27,500원 정도쯤에 여기 지나가서 27,500원 오면은 다시 잡아서 뭐 해야지라고 했어서 여기서 훅을 걸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었던 거잖아요. 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전 과거 영상에 저희가 시즌 1 때 개념 같은 거 설명하는 영상들의 대다수에서 많이 했었던 말. 생각보다 시장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잽으로 시합을 풀어나가는 방법이다. 잽을 더 많이 쓸 거다. 이런 게 대표적으로 훅 안 쓰고 잽만 쓰면은 잽이라는 거는 그냥 조그만 비중으로 툭툭툭툭툭툭 계속 건드려주는 거. 그렇게 해서 받아주고 팔아주고 받아주고 팔아주고 하는 거. 무리하지 않는 거. 그리고 기다려주면서 스텝 밟아주면서 이렇게 기다려줬다가 툭 박자만 툭툭 맞춰주면서 되게 가볍게 매매하면요 정말 쉬운 매매. 이거 만약에 실전 매매 같은 거 찍어가지고 보이게 되면 정말 쉬워 보일 거예요. 매매. 네. 뭐 한 것도 없어요. 재미도 없어요 이런 거는. 네. 그냥 뭐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수익이네? 네 맞아요. 그게 가능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 어렵지 않은 거를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기다리지 못해서예요. 그리고 옆에서 막 나를 조바심 나게 하는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으니. 그렇죠. 근데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냐? 막 이렇게 끝까지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 알겠어. 이거 천천히 해서 하면 좋겠는데 나는 어쨌든 빠른 걸 원해 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를 이제 그냥 스킵해 버리시거든요. 네. 그럼 이제 그런 분들은 그냥 빠른 종목으로 가면 되는 건가요?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해보시고 1년 뒤에 아마 이 방송 다시 보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클럽에 오신 분도 많아요. 네. 이게 웃으면서 얘기 드렸지만 일단 전제 조건은 그나마 귀라도 열어주시면은 저희가 하는 얘기를 듣기라도 하지만 근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귀가 닫힌 상태에서 안 들린다 이 이야기가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넘어져 보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거기 가서 넘어질지 어떻게 알아? 어떻게 그렇게 장담할 수 있어? 제가 장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통계가 말해주고 있죠. 그냥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먼저 걸어갔었던 분들이 다 넘어져서 다는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90%? 99% 정도로 하시죠. 네. 네. 근데 뭐 들으시는 분들 중에 반대로 뭐 상위 1% 되실 수 있어요. 안 된다라고 단정 짓진 않겠습니다. 근데 정말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 상위 1%도 이거 건너뛰진 않았을 거라고요. 이런 거. 네. 그냥 건너뛰고 바로 그렇게 상위 1%가 됐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저도 그 말은 동의를 합니다. 그 사람들 다 이거 할 줄 압니다. 네. 이게 싫어서 이거 안 하고 그걸 할 줄 안다? 그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이게. 네, 빠른 매매, 저도 빠른 매매를 좋아하고 저도 공격적인 성향이 있는데 빠른 매매에서도 아이러니하게 기본 중에 기본은 기다려주는 거. 마치 사자의 사냥처럼 확실하게 웅크리고 있다가 확 가는, 사자가 아니라 호랑이라고 비유하는 게 맞을까요? 호랑이로 비유하겠습니다. 완전히 웅크렸다가 한 번에 빠르게 움직이는 거. 네, 그때 기다림은 필수입니다. 네. 이거 그냥 좀 넘겨볼까요? 네. 네. 이게 지금 저희가 방송 찍고 있는 현 시점까지 이렇게 흘러간 모습입니다. 대충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어요. 네, 맞아요. 네, 여기서 그냥 쉽게 얘기하게 되면은 이 시작 시점에서 얘를 어떤 방향으로 갈지 먼저 방향 이정표만 잡고서 방향 설정만 했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쉬운 매매. 근데 그거 잘못해서 였다가 밑도 끝도 없이 빠르게 이거 최고가 종목이니까 신고가 갱신 치는 거 기대해서 오늘은 이거 전고점 최고점 3만원 다시 돌파할 거야 뭐 할 거야 이렇게 각 잡으신 분들은 무조건 힘들어하는 매매 생각해 그렇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러면 요 정도로. 이게 참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수레스탄트 뭐 약간 뭐 막 기술적인 얘기가 오고 간 게 별로 없으니까 별 얘기 없는 것 같지만 진짜 이거 공감하는 분들 많을걸요? 매매 좀 하신 분들은 네. 오늘 같은 것에 대한 요 부분에서 그 종가 부분에서 한번 가보자 이 생각하면서 막 들어가는 분들도 꽤 많이 있고. 가지아 매매. 네, 그렇죠. 네. 저도 이제 뭐 과거에 뭐 많이 그렸던 것들이 기억이 나고 그래서 이제 요런 종목을 골라온 건데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일단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이제 중간중간에 계속 얘기하고 있는 투자 클럽, 이 클럽은 저희가 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주식 비더 공유 카페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아니면 저희 여기 영상 설명란에 링크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설명란 누르시고 더보기로 누르시면 될 거예요. 더보기 누르고 링크 누르시면은 카페에 입장하실 수 있고요. 카페는 한번 그냥 회원가입을 해주셔야 됩니다. 회원가입은 그냥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그냥 가입하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공지되어 있는 공지글 중에서 클럽 안내가 있어요. 그 클럽 안내에 클럽을 왜 하고 있고 어떻게 하고 있고 어떤 것들 뭐 이런 것들 궁금한 것들 막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쫙 보시고 그래 나도 어니스트의 직접적인 제자가 되어보자, 이렇게 영상으로 그냥 배우는 거 말고 같이 매매를 따라하면서 제자가 되어보자 라는 생각이 드시면은 그 클럽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뭐 저도 있고 다른 회원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성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그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저희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